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저희 종노무사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문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는 아닙니다. 좀 입법이 개정된 게 좀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 해요. 2018년 이후죠. 그 좀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직장인들 분들이 연차 휴가 이제 관심 많으실 텐데,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1년 되면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물론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얘기해요. 옛날에는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연차가 1개월, 만근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월에 이제 월차가 하나씩 발생했는데 1년 미만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한 연차에서 이걸 다시 까요. 예를 들어 이제 5개를 사용하고 1년 안 된 사람이 그 다음 연도가 돼서 15개가 발생을 하면 그 15개에서 5개를 빼고 10개만 받는 이런 형태로 연차가 운영이 되다가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온전하게 1년 미만인 노동자들도 연차 휴가를 다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1개월 만근시 다음에 하나씩을 다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 까는 거 이걸 없앴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1년을 근로를 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연차 유급수당이란 게 있어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임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퇴사 후에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가 우리의 기본적 판례예요. 그런데 1년을 일하시고 나간 분들 어때요? 1년 동안 만약에 월차를 안 쓰셨으면 그럼 몇 개가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하면 11개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11개 플러스 1년 딱 채우면은 플러스 15개가 더 나오게 되죠. 그럼 1년 일하고 퇴사하는 분은 26개의 연차유급 수당을 줘야 되느냐? 질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법에 대해서 좀 미비되어진 점이 있긴 있어요. 원래 휴가를 온전하게 이제 보장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이 쟁점이 나왔고 그동안 노동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1년을 일하고 나가는 분들한테는 그 11개 플러스 15개까지 모두 다 줘야 된다 연차 유급 수당으로.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갸우뚱하긴 해요. 1년 일하고 나가면 한 달치 임금을 거의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입법을 하신 분들도 이 의도로 입법을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정노무사가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차 규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차 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이제 언제 소멸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한 분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 만약에 1월 동안 만근을 하시면 2월 1일에 하루에 연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루의 휴가는 얼마 동안 쓸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미만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연차는 본인의 근로기간이 1년이 딱 되는 순간 소멸을 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최대 11일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1일치의 휴가는 내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는 순간은 모두 소멸이 되는 상황이고요. 소멸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크게 바뀐 점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은 앞으로 1년 일하시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 11개의 연차 유급 수당을 주느냐 또 이제 가장 화두예요. 사실 입법이 바뀐 배경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기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제시를 받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반기 6월달까지 이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7월 초에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며칠이 있으니까 남은 연차는 언제 쓸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도 했는데도 하지 않은 연차 같은 경우는 2개월을 앞두고 11월 초에 사용자가 물어봅니다. 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이만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날 연차를 사용을 하라고 해서 사용자가 아예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출근을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재 촉진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새롭게 도입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차는 사실 수당이 아니라 실제로 쉬어라. 이게 이제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입이 되어졌는데요. 1년 미만인 노동자인 경우에도 이 연차 휴가의 촉진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네가 휴가를 뭐 정해서 사용자한테 줘봐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 모두 다 소멸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이 촉진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10월 초가 되면은 총 9개 9일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9일의 연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1차 촉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9일 중에서 가령 7일은 아직 너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쓸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 라고 촉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12월 초가 됐는데도 아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12월 동안 쓸 수 있는 날을 정해서 가령 12월 10일 12월 며칠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마다 쭉 날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당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촉진제도의 특성이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회사들에서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더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1년을 일하시고 계약직이라고 하죠. 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26개의 연차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어쨌든 사용 촉진 제도가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나면은 15개의 수당을 받을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11개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제도에 의한 촉진을 안 했다. 그러면 여전히 26개는 살아있다. 이게 퇴사하면 26개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또 이 얘기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사용자한테 달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좀 말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게 좀 한동안 가다가 법원에 가서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에서 단 1년 만에 법을 벌써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이 법은 이제 공포 즉시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들도 이제 이에 맞춰서 사용 촉진 제도를 이제 시행하겠죠. 하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변경된 입법 사례, 연차 유급 휴가 및 수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예, 이렇게 좀 관련된 변경 규정이나 법조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좋아요, 구독, 궁금하신 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